18사략 쉽게 읽는 중국사 입문서. 인간은 최초 문명이 발생한 시기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한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배반하고 벌을 받고 깨닫고 후회한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고대 수메르 문명의 사람이나 이집트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기에 그들의 선험적 교훈에서 현대의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기나 삼국지, 초안지와 같은 책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했던 일들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중국의 고전들이 있는데 이 고전들을 하나로 통합해 놓은 책이 바로 18사략이다. 이 책은 현대 지성 클래식에서 여러 권으로 구성된 18사략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18사략이란 송나라 말기에서 원나라 초기에 살았던 학자 증선지가 중국 고대시대부터 송나라의 멸망까지를 다룬 역사책으로 18권의 역사책을 정리한 책이라는 뜻이다. 그 18권의 책은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범협의 후한서, 진수의 삼국지, 방현령의 진서, 심약의 송서, 소자현의 남제서, 요사렴의 양서와 진서, 위수의 후이서, 이백약의 북제서, 영호덕분의 후주서, 위징의 수서, 이연수의 남사와 북사, 구양수의 당서와 오대사, 그리고 탁극탁의 송사로 총 18권의 역사책을 정리한 것이다. 시중에는 많은 18사략이 있지만 대개 5권에서 8권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분량이 상당한 책이지만 이 책은 한 권으로 중요한 역사적 흐름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담고 있다. 사기에서도 다루고 있는 중국의 고대 역사는 삼왕 오제로부터 시작한다. 삼왕이란 중국의 신화로 복희시, 여화시, 신농시로 이 신화로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삼왕의 뒤를 이어 오제가 등장한다. 5명의 제왕을 오제라 하는데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의 5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를 지나 우임금이 왕이 되고 우임금의 시대부터 하왕조가 시작된다. 이 책에서도 중국의 역사의 순서대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목차에서 다루는 역사적 흐름은 아래와 같다. 삼왕, 오제, 하왕조, 은왕조, 주왕조, 춘추, 전국, 진나라, 초안지, 한나라, 후한시대, 삼국지, 서진시대, 동진시대, 남북조시대, 수나라, 당나라, 5대 십국시대, 송나라, 북송시대, 남송시대. 각 시대별로 중요 인물과 중요 사건 등을 상당히 많이 담아서 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사기와 열국지, 초안지, 삼국지, 소설, 와신상담을 읽은 분들이라면 한나라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은 어느 정도 익숙할 수 있으나 서진, 동진과 남북조 시대에서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여 집중하고 읽어야 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이 책에는 중국 고사성어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대부분 중국 고전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출처가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있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춘추 전국시대에서 한나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본다. 그 시기에 우리가 아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하고 공자도 그 시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흥미롭다.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하나라는 왜 망했을까? 하나라의 걸왕은 요녀 마리와 주지웅림을 만들어 향락에 빠져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타락하자 은나라 탕왕이 군사를 일으켜 하왕조를 무너뜨리고 은나라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문란한 하왕조를 무너뜨린 은나라는 왜 망했을까? 은나라도 주왕이 달기란 여인과 주지웅림을 만들고 음탕하게 즐겼으며 바른말을 하는 사람은 구운 구리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를 걷게 했는데 밑에는 불구덩이가 있어서 떨어지면 불타 죽었다. 이 형벌을 포락형이라고 하는데 은나라 주왕이 달기와 이런 짓을 벌이며 즐겼다. 결국 이런 문란한 은나라는 주나라에 의해 멸망한다. 은나라에 이어 천자의 나라가 된 주나라는 수도를 이전하기 전을 서주시대라 하고 낙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를 동주시대라 한다. 동주시대는 514년을 지속하는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구분된다. 주나라는 중국의 천자의 나라로 폭군 유황 때 포사라는 여인에게 빠져 나라가 기울게 된다. 포사의 웃음에 관한 일화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미녀 포사는 포나라에서 유왕에게 바친 여자였다. 그런데 포사는 전혀 웃음이 없었다. 유왕은 포사가 웃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으나 포사는 전혀 웃지 않았다. 그러다 하루는 봉화를 보고 달려온 군사의 허겁지겁하는 모습에 포사가 크게 웃는 것을 보고 유왕은 수시로 봉화를 피워 올렸다. 제후국들은 결국 장난으로 계속 피우는 봉화를 보고도 정작 위급할 때 달려오지 않게 되었다. 북쪽의 견융족이 주나라를 쳐들어오자 봉화를 올렸지만 누구도 달려오지 않고 유왕은 견융족에게 살해되고 포사는 견융족에게 넘겨져 자살한다. 결국 견융족을 피해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고 이때부터 동주시대라 부른다. 춘추 전국시대는 주나라 평왕이 도읍을 옮긴 기원전
770년부터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의 550년을 말한다.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제후국 중에서 힘있는 나라들이 패자가 되어 다른 제후국들을 이끌고 회맹을 맺었는데 춘추시대의 다섯 패자를 춘추오패라 한다. 이 책에는 춘추오패의 다섯 패자의 이야기부터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는 와신상담의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평소에 중국 고전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읽어보길 권한다. 다만 처음 이 책을 읽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빠른 진행에 어려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책은 한 번만 읽을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여러 번 읽으면 좋을 그런 책이다. 이 한 권짜리 책을 읽은 후 나는 8권짜리 18사략을 세트로 구입했을 정도로 매력적인 책이다. 중국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